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을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따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별거 중에 만약 한쪽 배우자가 바른 사람을 만났다면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이 쓰신 글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딱딱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례처럼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이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취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특히 남편 요구로 별거하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셨는데 그 와중에 남편의 외도 소식을 들은 분 사례가 있었죠. 최지영 씨, 가명이지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것도 외도가 될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3년이나 기다렸는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 별거 중 외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여기서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죠. 법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꽤 명확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라는 건 두 사람 간의 어떤 계약 같은 거라서요. 공식적으로 해소, 즉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 내용,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의무가 유효한보죠. 따라서 배우자는 여전히 서로에게 정조 의무를 지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부정한 행위.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꼭 성관계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밤늦게 단둘이 계속 만난다거나 이런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법적으로는 별거 중이라도 부부관계가 아주 명백히 유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일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바로 이혼 사유가 되고 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건가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배우자와 그 상대방, 상관자의 외도는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평온한 상태를 깨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함께한 상간자에게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외도가 맞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건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 별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니 우린 이미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랜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별거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왜 별거 하게 됐는지 그 이유 같은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위자료 청구를 무조건 막는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따져보긴 합니다. 첫째, 별거의 원인이 뭐였나? 설령 외도와 상관없이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별거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는가 이 여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따로 산다는 그 사실만으로 파탄이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관계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별거했고 관계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별거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도 행위 이전에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뭐 딱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판사님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외도의 정도나 기간이었던지, 전체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보통 길수록 액수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반성 안 하면 증액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예를 들어 정신과 진로 기록 같은 게 있다면 참작되고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등 정말 다양한 점을 고려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총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는 평균 한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상간자에게는 그보다 조금 낮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추세고요. 물론 이 별거중 외도라는 특수성은 이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증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할까요? 네,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선 외도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통화 기록, 같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카드 내역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보여줄 자료, 예를 들면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도가 혼인관계 파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별거 중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되고 또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적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으로 별거랑 이혼은 전혀 다르다는 거네요. 감정적으로 좀 멀어졌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어찌 보면 좀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종종 별거 중에 외도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나 있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법의 잣대를 떠나서 우리 관계 속에서 별거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과 몸은 이미 멀어진 상태. 과연 관계의 종료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법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 사이, 그 간격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